안철수가 복귀했죠. 그러는 과정에 공교롭게도 새로운 보수당 8명이 바른미래당을 오늘 탈당했습니다. 1년 11개월 만에. 그러니까 유승민이 최근에 2년 전에 결혼을 잘못해서라고 하는 말을 했고요. 예. 그리고 오늘 유승민하고 결혼했어요? 안철수하고. 안철수랑? 왜 그래 왜 그래? 그럼 동성애 그 커플이야?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아니 비유적 표현이니까. 비유죠. 나도 결혼한 줄 알았지. 웃길 욕심에 황 작가 아. 닮아가지 마. 너 그래서 나 황 작가 쳐다보고 있잖아. 그거는 황 작가의 시그니처야. 웃나 안 웃나 보려고. 그럼 비유적 표현은 비유가 좋아야 참을 수 있습니다. 못 참겠다. 진짜. 꾀꼬리.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2년 전에 결혼을 잘못했어라고 말을 해놓고도 그래서 바른미래당이라고 하는 당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는 빠져나가고 그 호남계 의원들 정동영 등 박지원 등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도 나머지 소위 말하면 안철수계라는 걸 데리고 유승민과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결혼을 잘못했네 어쩌네 저쩌네 막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유승민이 하는 거 보니까 같이 하자고 안철수 대표한테 문자 보냈는데 지금까지 답을 안 하고 있다. 그럼 뭐겠어요? 유승민 너는 어차피 네 갈 길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이쪽에 생까이밍 같은 거 아니에요? 문자를 보냈는데 답을 문자 보내는 것도 웃기지 않아? 진짜 가까운 사이는 아닌 거지. 실제로는 이제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도 웬만하면 그런 이야기는 전화통화로 하는 거지. 문자 보내가지고 안 대표님 우리랑 같이 해요. 그러면 그거 보고 문자로 저 안 할래요. 합니까 이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진짜 신기한 놈들이야. 혹시 그 김무성한테 보낸 문자 아닐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황교안이나 유승민이나 안철수나 성격이 비슷한 애들이야.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호탕한 남자들 성격은 아니고요. 되게 막 이 야리야리해. 그래서 여성스럽다 해다가 바가지를 먹을라. 그냥 야리야리해. 그래서 좀 큰 그림이 큰 스케일들은 아니라고 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코스튬 기르는 거예요. 황교안은 남자로 보이려고. 실제. 그럼 남자가 아니었어? 안철수는 마라톤하고. 차라리 신비형은 이런 컨셉이 훨씬 재밌다. 재밌지. 계속 이렇게 가. 좀 웃어줘. 분석하지 마. 나 남자로 봤네.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 지금 어제부터 우리 진보민주 시민들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평론을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역사의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안철수가 복귀하는 키워드가 뭐냐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비웃었어요. 8년 전보다 더 악화됐다면서 본인이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복귀하겠다는 겁니다. 8년 전보다. 지금 역겨워서 토 나올 것 같았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보수와 극우 세력들이 축소되고 있는 정치적 재화가 축소되고 있는 이유가 창조적이지 못하고 엘리트주의적 관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을 몰라요. 이 말은 우리 신민님 같은 새로운 인류 세대들하고 소통 방식을 몰라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정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민주당이 있잖아요. 80년대, 70년대 정치권에서 계파 중심으로 뭉치고 흩어졌던 그것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눈에 봤을 때는 지금 한국이 지난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이 망쳐놓았던 이 나라를 사회 안전망을 계속 강화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의 해결 등등이 지금 사회적 어젠다란 말입니다. 가장 정치의 핫한 이슈가 그거죠. 비정규직이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이 관련해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나오고 최저임금 인상이 나오고 그 강주영 일자리가 나오고 다 이게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더 나아가 노인들의 복지 문제가 이제 걸려 있는 겁니다. 노후 생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의 노인들이 산업세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후배들이 챙겨주는 게 맞습니다. 열심히 자기를 희생해서 국가의 발전을 가져왔잖아. 그럼 후배들이 챙겨줘야지. 그러면 창조적인 정치라고 하면 또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창조적인 어젠다를 던져야 되는데 오히려 과거를 회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 대다수의 적어도 60% 이상은 과거의 자유한국당이 집권한 시기에 비해서 안전망이 구축되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8년 전보다 우리나라가 악화됐대. 이런 어젠더로는 절대 정치에 바람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해도 되고 그냥 즐겨라. 안철수 그래? 너 염려하는 사람 없어. 굉장히 염려하더라고요. 누가? 안철수의 복귀 선언은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기보다는 정치 평론가들에게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가십거리. 네. 오케이. 왜냐하면 가십거리 인정. 네. 정치 평론가들의 대다수가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안철수가 돌아올 거라 예상했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는 게 정치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패배한 자유한국당의 그 리더십 부재를 본인이 깨차고 들어오는 게 정치적으로 제일 좋은데 대부분의 예측을 빗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정치적으로 예측하면 거의 다 맞는데 틀려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측을 안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초딩을 어떻게 예측을 아니 거의 예측하면 맞았는데 아. 이번엔 철저하게 틀렸습니다. 어. 이건 안철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정치를.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정치, 그다음에 뭐 초딩 정치. 근데 저는 안철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조급증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잠깐만 조국증? 아니지? 아, 왜 이러십니까 지금? 오늘 방송 좋아. 너무 말장난하면 경마장 아저씨들이 싫어한다고요. 발음 확실히 하시는 소리예요. 내 귀에 그렇게 들렸어. 당신 귀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 조급증, 정치적 조급증. 왜냐하면 유승민도 나름 신당을 창당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자기 똘만이었던 이현주마저 무슨 뭐 떡볶이 국물 4.0 4리터를 드립니다. 떡볶이 국물 4리터 드립니다.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거였어? 네네. 아이고.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지금 황교안이 흔들렸던 리더십을 그 단식과 거리 투쟁으로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도 갈 자리를 그러니까 황교안이 낙마한다 하더라도 유승민이나 다른 사람이 차지할지 모른다. 그런 조급증이 하나 오게 만들었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내가 가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는 없지만 내가 전에 국민의당에서 발휘했던 실력처럼 비례당으로 내가 만들면 최소한 5%, 6%, 뭐 크게는 10%까지는 만들 수 있다. 그런 그 선거제도의 약점을 이용해서 지금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저도 연동형 비례제 들어오니까 그거 보고 들어온 어떤 사람들은 안랩 주가 올리려고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반사 효과라고 보여지고 예, 뭐 주가 올라가면 반은 내놓는다니까 뭐 그건 그러려냐 하고 사실 연동형 비례제 보고 자기를 약간 뽕 맞은 것 같은데 뭐 옛날만큼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아니라 안철수 씨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상당히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람들하고 뭐 오버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명박은 항상 하는 말이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중권은 내가 아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나봤는데 내가 비슷해 둘이. 그리고 안철수는 내가 해야만 새 정치다 그러면서 계속 내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과거가 없는 오늘과 내일이 없는데 내일만 얘기하고 과연 헌정치가 뭔지 그에 대해서 규명이 없는 새 정치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과거 없는 상태. 얘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떤 어려운 사실 20곡을 넘어가면서 만들어낸 이 연동형 비례제인데 여기 그냥 무임승차하러 오는 거예요. 무임승차하러. 그런 느낌을 받아요. 자, 어쨌건 안철수 씨는 이제 정치의 그 고품격 전문가로서 안철수라고 하는 인물과 대한민국의 이 정치판을 봤을 때는 가장 안 좋은 시기에 들어옴으로써 사실 소멸의 그 흐름에 자기 스스로 올라타 버린 거예요. 저급증 때문에. 더 참을 수도 있었고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아예 대중한테 까맣게 잊혀진 다음에 정치가 아닌 다른 컨텐츠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시기에 가까웠어요. 그러다가 다시 정치권의 부름을 받아서 개과천선하거나 완전히 쇄신되거나 컨텐츠가 가득 찬 인물로 보여지는 어떤 쇼가 있었다면 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이게 들어옴으로써 사실은 일타삼피가 되고 있는 전 그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무슨 대단한 콘텐츠가 있거나 구호로 뭐 어마어마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던 시기에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지역 감정 자극하고 요렇게 3당 40석 뭐 좀 넘게 만드는 이 과정에 안철수는 이미 완전 소멸됐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전에 비호감도 69%라고 하는 이 비호감도를 갖고 있는 자가 한국 정치에 다시 뛰어들었는데 공교롭게도 안철수가 들어오는 시점에 자신이 만들었던 정당이 제대로 확 쪼개진 거 아닙니까? 최소한 유승민 표현대로 하면 결혼했던 사람이 짐 싸가지고 짐 나가는 날 안철수는 들어오는 이 상황인데 내가 잠깐 집을 빌려줬던 그러니까 잠깐 임시로 와 있던 좀 늙은 아빠가 가장 못 내놔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력도 없고 뭔가 그런 것들 있잖아. 아까 말한 그 품이 작다. 이게 약간 좀 협량의 정치. 그렇게 하다는 게 그런 느낌이에요. 황교안이 못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품 넓게 해가지고 끌어안는 정치 못하고 유승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약간 샌님과 근데 안철수마저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물론 정치인을 끌어가는 데는 90%는 국민의 인기라고 생각해요. 국민의 인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대선 후보가 되고 그 대선 후보 밑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국민한테 인기는 젖도 없는 정치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는 이 대선 주자는 못 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데 나름대로는 자기들 간에 스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정치한 스킬도 몰라. 사람 품에 안을지도 몰라. 국민의 그러니까 인기도 없어 이제는. 뭘 갖고 정치하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가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어떻게 정치를 할지 다른 사람들과 협의하겠다 했는데 이게 벌써 선언에서 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외국에서 독일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했더니 내가 공부한 정치는 이러이러해 한다 그러면서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정치 지도자는. 김대중 그리고 때처럼. 그렇죠.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딱 저는 이제 좀 막히면 DJ로 갑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하고서 아니면 외국에서 망명하고서 들어온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DJ입니다. 그러니까 1985년에 전두환 정권에서 그 2월 달에 귀국했을 때 그때 그 필리핀의 아키노가 마닐라 공항에서 총격을 당하면서 세계에 충격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DJ가 들어오면 총격당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국정원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많은 국회의원들 그리고 전직 외교관들이 인간 방패를 만들어서 귀국을 합니다. 방송 보도에는 하나도 안 되지만 김포공항 일대가 난리 났어요. 환영하느라고 인파들이. 그러니까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정치인이 귀국하는 겁니다. 그리고 95년에 DJ가 다시 복귀했을 때는 영국 유학 이후에 그때는 유럽의 독일의 통일과 유럽의 복지 시스템을 배워서 온 거거든요. 그걸 한국에 내가 이식하겠다라는 신념으로. 그래서 DJ가 결국은 국민 의료보험 제도도 만든 것이고 서구의 복지 개념을 도입하는 겁니다. 실업급여 같은 것도 만들고 IMF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도. 근데 안철수가 과연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오느냐? 저는 아무것도 없이 한국 와서 이제 자기들 몇 명 있는 정치적 난장이들과 앞으로 어떻게 할지 협의해보겠다. 이게 정치적 컨텐츠 부재를 증명하는. 그래서 국민들은 그리고 실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69%의 비호감을 저는 오독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69%가 나를 호감도로 봐? 그래서 앞에 B자를 잘 못 읽은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거시적인 측면에서밖에 볼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 황 작가가 말을 잘했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와서 자기가 로드맵을 내놓는 방식은 과거 총재 방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맞지를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통하는 정치가 굉장히 필요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얘기입니다. 박근혜가요 괜히 대통령 된 것 같죠. 여러분 이제 박근혜가 워낙 나쁜 짓만 떠올리니까 기억 안 나시죠? 복지제도를 얼마나 많이 퍼부었는지. 중상층 70%가 혜택 보는 정책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전부 무상교육을 내세워요. 노인들 완전히 50만 원 뭐 돌려주겠다고 하고 또 5세 이하 뭐 완전하게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런 정책들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박근혜 입장에서 볼 때도 사회 안전망이 파괴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어젠다를 던져서 표를 받고 결국은 시행은 안 했죠. 근데 그거를 공약으로 내세웠단 말이에요. 이거는 시대에 맞는 어젠다를 던진 겁니다. 근데 안철수는 지금 어떤 현상, 그때보다 못하는
지금 문재인 정부라고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혁신과 혁신, 그다음에 민주당이 혁신과 혁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계속 1년에 한 번씩 혁신하는 이유는 사회가 1년에 한 번씩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하는 거란 민주당이 혁신할 게 뭐 있지? 근데 또 하고 있잖아요, 혁신을. 그런데 이 과거 자유한국당과 뭐죠? 바른미래당 그다음 뭐 이런 공화당들은 과거를 회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하나를 더 얹어. 그러면 과거 낙수효과 시대로 가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 독일에서 1년 반 동안 공부하고 왔어. 근데 다시 거기서 독일의 복지제도나 이런 것들을 배워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럼 과거로 낙수효과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야? 그러면 박근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반도 못하는 거잖아. 지금 박근혜 봐도 못하는 거잖아. 안철수는. 근데 거기를 누가 표를 주겠냐고. 아니 저희는 이제 정치나 사회복지학과 가는 줄 알았는데 최대로 가서 마라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만 배워왔잖아. 그러니까 안철수는요, 제 뭐 대선 후보까지 지낸 사람이고 서울시장도 나가고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공계열의 스타일이에요. 정치는 잘하면 종합예술이에요. 사람 관계, 심리학, 어떤 정치 공학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종합예술이라고. 그 종합예술로서는 스스로 진화도 해야 되거든요. 난 지금도 가장 어처구니 없는 게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여야 된다고 했어. 그게 안철수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게 진짜로 포퓰리즘적인 거지. 정치 혐오에 빠져 있는 국민들 다수 중에는 국회의원 늘리면 안 된다고 하지. 거기에 바로 부합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민주 세력 중에서도 국회의원 늘린 거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안 되고 50석이 안 되게끔 만들어진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게 엘리트주의예요.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아야 된다는 데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200석으로 우리가 축소하자겠죠. 그 국회의원들을 일하게 만들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국회의원 500석 만들어 줄 테니까 그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250석 뽑아. 대신에 일 안 하면 니들 뒤진다. 그리고 국민소환제 만들어 바로 끌어내릴 거야 하는 그 주도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 100명은 또 미국의 무슨 상원 같은 거 뻔따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치를 공부해 왔다면 제도와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하고 그 장기적인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부터 주장해 왔던,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시간 동안의 공약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의 소망이고,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면서 지금 당장은 민주당한테 불편해도 언젠가는 이게 정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저는 안철수를 좋아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옛날 천리안 시절에도 같이 채팅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잠깐만, 그런 연출은 도대체 아니죠. 그때는 안철수가 우리 신이었었어요. 진짜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채팅으로 물으면 다 가르쳐줬거든요. 그런 공유 정신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높게 봤었는데, 언제부터 이제 삐딱선을 탔냐면, 저는 안철수가 뽕을 맞은 거잖아요. 결국은 막 국민의 갑자기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저는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좀 정치를 배웠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그러면 다음에 대통령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철수는 빗나가기 시작하더만 이제는 적이 돼버린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을 물려준 거잖아. 아니 죄송합니다.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포기를 한 거잖아, 경쟁에서. 그러면 현 정부의 탄생에 기여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자기가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하고, 그다음에 엘리트 중심의 정치를 일반화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거 아니야. 근데 전혀 고민을 않고 반민주적으로 정치를 배워가고 있다면 갈수록. 그리고 지금 개파 정치가 우리나라에 사라진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뭐 안철수계 무슨 계 해가지고 이합집산해서 정치를 해서 무슨 뭐 연동형으로 한 20석 얻겠다, 이런 개 같은 수작으로 지금 넘어오는 거 다 말을 안 해도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후진적 정치는 이미 한국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고. 내년 총선에 두고 보세요. 자, 안철수 성토장이 되고 있는데요. 내가 누누이 말해왔어요. 안철수가 아까워, 좀 배웠으면 좋았을 거예요. 안철수가 지역 감정 유발해가지고 호남 중심으로 41석 만들었을 때 이미 나는 그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럼요. 정치
전혀 모르는 자들이 지역 감정 선동해가지고 가장 쉽거든요, 그게. 그게 또 다시 돌아왔다고 하니까 음. 좀 이가 갈리는 거고요. 전광훈하고 안철수는 전 동급으로 봅니다. 저도 사람을 안 동의합니다. 봐요. 예. 그러니까 황교안이 정광론을 꺼내야 사람이 되고. 근데 안철수는 이미 2008년에 그 MB한테서 기획위원으로 임명장을 받아요. 그때 MB 옆에 이미 서서 앉아 사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이죠. 그때 이미 그쪽 세력과 결탁된 심정적으로 그런 정치인이라고 저는 초기부터 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안철수 씨 이야기였습니다.